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예. 자, 최종 마무리 4회 진행을 맡은 박병훈입니다. 이 학원에서 관계법규를 유일하게 혼자 강의를 하고 있는 박병훈입니다.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더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든 거 하고, 저희 이 강좌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전부 다 그냥 샅샅이 범위를 전부 다 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시험 문제 나오던 영역들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가는 식으로 컨셉을 잡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료는요, 해당 분야의 문제, 예제 정도 이런 거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조문으로 정리를 합니다. 저는 주로. 자, 어떤 선생님, 다른 분들은 뭐 두 문자도 따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뭐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는 거는 조문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조문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법률 조문 순서대로 그대로 진도 나가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해버리고 빼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실어서 이렇게 차례가 나가니까요. 자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국계법, 그러니까 국토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 하고요. 내일은 가격공시법하고 국유재산법 요거 하고, 그 다음 날은 기존에 있었던 거 6개 중에 나머지 3개 하고, 마지막 날 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하고 채권, 동산 채권 담보 법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겠죠? 뭐 목소리가 뭐 불만에 가득했어 그냥. 자, 우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조금 여유 있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뭐 다른 얘기 그쳐치고 먼저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이렇게 나옵니다. 총칙에서는 기존에 이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용어 정의에서 거의 매년 빠짐없이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흔히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계획에 관계돼 가지고 계획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것들, 또 적용되지 않는 영역, 그래서 뭔가 인허가 의제해주는 이런 규정이 총칙 뒷부분에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혹시라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 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용어 정의에 들어가 보시면은 문제가, 예제가 있네요. 자, 1번 예제 첫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용어 정의 중에 이제 계획이란 말이 들어가는 용어들이 많아요. 이 국계법에는. 그럴 때 그 계획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특히 핵심적인 거, 국계법에서 핵심적인 계획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뭐냐, 즉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뭐가 있죠?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이런 것들이고요. 용도, 구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배치, 규모 이런 것들에 관한 거.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그걸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건 그 사업 자체를 결정하는 거, 내용으로 삼는 건 국계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다루기가, 국계법에서 다루기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개별법을 따로 띄워놨다.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에 관한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게 입지규제 최소화 구역에 관한 얘기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1번에 보시면 국토기본법상의 국토종합계획, 2번에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 조문 2조 정의의 4호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호. 너무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문제에 자주 출연을 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뭔지,
거기 1호부터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설해 보시면 나와 있죠. 그 내용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발에 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그걸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랬을 때 국계법에서 말하는 기반시설 그리고 그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반시설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번 있는데 우리가 4번에 보시면 보건위생시설에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옳게 연결이 된 거고 나머지는 한두 가지가 잘못 들어갔다는 거. 1번의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해설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시행령 2조에 가보시면 이 기반시설을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규정해 놨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다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 요령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달달달 100% 외워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5가지 중에 골라내는 거. 그 정도를 기억해낼 수 있는 요령인데 만약 여기서 기반시설 방금 나온 문제 그런 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당연히 맞추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안 한다 그럴 때는 요령을 좀 피우셔야겠죠. 여기 시행령 나와 있는 거 소개했는 거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교통시설에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다 보면 왜 이게 여기 있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해서 자, 이런 부분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제가 일일이 찍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놓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용어 정의의 소리가 흔히들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고요. 자, 그 용어 정의, 규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느냐. 거기 가로 1번, 가로 2번 해서 가로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획 등 해가지고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개념과 상관관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설명드렸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등 해서 나오는데요. 기반시설을 필두로 해서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그 외에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설들, 광역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 공공시설의 구별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 공동구는 일단 지하에 매설되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싸그리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아무 때나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개발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규모 이상이 된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에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공동구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도시군계획 사업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이제 또 몇 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아시다시피 개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이 국계법에서 따로 장을 만들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다. 자, 다섯 번째 용도지역 등 가보시면 용도지역에는 크게 일단 세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걸 가지고 국계법은 기본적으로 국토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용도지역은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누고요. 요걸 다시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럼 용도지역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용도지역의 세분화되는 문제. 그래서 세분화돼서 용어 정의에 관한 거.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주거지역 간의 개념 구별하는 거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간의 그런 개념과 잘 연결된 거 연결되지 않은 거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거 크기 최대 한도 이런 거 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용도지역의 경우에 이제 공유수면 매립의 문제라든가 또는 용도지역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쳤을 때 우리가 용적률 건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미관지구에 걸쳤을 경우 용도지구와 관계해서 미관지구가 걸쳤다 그러면 모두 다 미관지구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사부작 생각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또한 우리가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세분화시키지 못하다. 즉
지정, 미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미세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돼 있어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 미지정. 그랬을 땐 뭐로 규율하느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는 지정해놨는데 더 이상 세분화해놓지 않았다. 도시지역은 다시 뭐로 세분화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분화가 되지 않았을 땐 과연 무엇으로 규율할 것이냐? 보전 녹지지역으로 한다. 관리지역도 마찬가지로 세 개로 세분화가 되죠. 그래서 보생계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 이 중에 아무것도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뭐로 한다? 보전관리로 본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미지정돼 있거나 미세분돼 있으면은 규율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미지정돼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수립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입안을 하고 의견 청취하고 기초조사, 토지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 이딴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끝나면 의견 청취도 하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 단계에 가서 뭐 하죠? 협의심의 거쳐가지고 용도지역 지정을 하고 세분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어느 세월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이라도 뭔가 규율을 해줘야 돼. 그래서 미지정, 미세분돼 있는 거 일단은 뭐로 본다? 가장 규제가 센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정의 경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미세물의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도시지역일 경우하고 관리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일 때는 우리가 보존 녹지, 그리고 관리지역일 땐 보존 관리, 보존 관리 이렇게 본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용도지역 얘기는 그렇게 하고요.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서도 우리가 각각 한 문제씩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용도구역은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여기에 이제 최근에 들어 입지규제 최소화구역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자,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기본 원칙,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들. 자,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제 보시면 국토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 뭐 훼손된 자연환경 쭉 가는데 1번 보세요. 수도권에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 자, 국토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자체를 보면요. 어떤 특정 지역을 일컬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전 국토에 적용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는 게 국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지문 4번 한번 보세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자, 이건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토 전반에 있어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게 국계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용이 원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1번에 있는 수도권 지역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국계법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기본 원칙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을 놓쳤다. 공부를 못하고 갔었다 그럴 때 시험 볼 때 그냥 모르는 거다 포기해버리지 말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의외로 멀리 엉뚱한데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개념들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거기 소개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뭐 이거를 전부 다 외우고 계신 분 같으면 아까 그런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겠지만 혹시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이런 거 법 3조에 2에 있는 거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조문을 소개해놨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관의 관계 및 명칭 이렇게 해서 하나 항목을 만들어놨습니다. 계획. 앞에서 이제 잠깐 보셨겠지만 이 법에서는 계획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계획 간의 관계. 그러면 우리가 뭐 판사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계획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두머리 계획, 최고의 계획, 국가 계획 나오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자리 잡습니다. 물론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고 필요에 의해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존재한다면 국가 계획 밑에 자리를 잡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빼버려야 됩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도시
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눠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간의 사이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서는 국가 계획, 광역 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머릿속에 배열을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계획을 벗어나면 안 된다. 어긋나면 안 된다.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다른 거 다 대처럼 그 5번 보세요.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에 관하여 수집하는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자체가 억지죠. 억지스럽습니다. 그래서 5번 요게 이제 틀린 지문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부합돼야 된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에 관하여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한다 그럴 때요. 중요한 건 국토를 이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이 법입니다. 국계법이고요. 다른 법으로 할 경우에는 그 법이 특별법이거나 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일단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더라도 기본 원칙인 이 법의 계획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긋나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다. 자, 밑에 조문 소개해놨습니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에 관계해서 4조의 규정,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계획들 간의 관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계획 요 순서를 좀 항상 고민하시고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등의 명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별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칭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뭐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건 도시계획이 돼야 되고요. 무슨 군에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거는 군계획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하라는 그런 조문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용도 구분에서 나오는데요. 자, 국토의 용도 구분해서 나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고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해서 나오는데 그런 지역별, 용도지역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요 내용들은 뒤에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보시기로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해서 나옵니다. 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변경, 제한 이런 거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구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법률로 다른 기관의 장관들이 다른 기관들이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적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국계법의 내용을 또는 국계법에 따라서 수립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긋나지 않게 부합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쪽 국계법에서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조문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2장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들어갑니다. 자, 1장 총칙을 마쳤고요. 2장에 광역도시계획. 자, 2장의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일단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부터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얘기죠. 지정권자는 두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입니다. 해당 영역이 다 있죠. 도지사는 자기 관할 안에서 시와 군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 시 또는 군에 지정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급에서 영역이 걸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이 둘이고요. 나머지 지자체장이라든가 중앙행정기관 장이라든가 이런 장들은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지정 절차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통보해주는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앞에